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됩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선거구마다 막판 혼전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혼탁 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갑에 이어 이번에는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가 가장 혼탁하다는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가 총선 후보들에게 여수공항 활성화 공약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선 운항과 노선 증편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수 화양지구 관광단지 개발에 7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됐는데 화양지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이후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 MBC는 각 언론사들이 공표한 지지율 여론조사를 토대로 각 선거구별로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상 후보 간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여수시 갑선거구 살펴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여수 MBC와 KBS 순천 방송국이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한 여수시 갑선거구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후보가 29.9%로 28%를 얻은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광주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 2위 순위가 바뀝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가 30.7%로 29.7%인 더민주 송대수 후보를 1%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두 야당 후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투표층에서 여수 MBC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4%가 송대수 후보를 꼽아 국민의당 이용주 후보를 11%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그러나 광주방송 조사에서는 역시 송대수 후보가 앞서지만 0.7%포인트 차로 간격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단순 지지층을 넘어 적극적인 투표층에서도 두 후보 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정당별 지지도도 여수 MBC 조사에서는 앞섰던 더불어민주당이 광주방송 조사에서는 1.1%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당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야당 간 우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야 대결이 볼만한 순천시 선거구에서는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천 여론의 변화 추이를 김주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24일 발표된 KBS와 연합뉴스의 순천시 선거구 판세 분석 결과 더민주 노광규 후보가 38.1%로 새누리 이정현 후보를 6.7%포인트 앞서면서 초반 우세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지난달 28일 여수 MBC와 순천 KBS의 공동 판세 분석 조사에서 더민주 노광규 후보는 41.8%의 지지율로 새누리 이정현 후보와의 격차를 오차 범위 밖으로까지 벌이며 강한 바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거전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역 여론의 또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MBC 여론조사에서 더민주 노광규 39.3%, 새누리 이정현 30.4% 지지율을 보이며 일주일 전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지율 격차가 더 좁혀집니다. 여전히 노광규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광주 KBS 4.9%포인트, CBS와 국민일보 3.6%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들었습니다. 20대 총선이 중반을 달리면서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한 순천시 선거구. 노광규 후보가 초반 돌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정현 후보가 여론 뒤집기에 성공할 것이냐. 순천시 선거구에서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여야 후보들의 치열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는 특히 선거 초반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여전히 조사 기관마다 편차가 적지 않지만 양강구도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드는 추이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더민주 우윤근 후보가 한 지역 매체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건 지난 2월 말.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이후에도 조사기관마다 널뛰기 수치는 반복됐고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의 첫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지난달 28일. MBC와 KBS의 조사에서 더민주 우윤근 후보는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를 9.3%포인트 오차 범위를 넘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조사한 KBC 조사 결과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1%포인트 차이로 좁혀들었고 적극적 지지층의 경우 오차 범위 이내지만 우열이 뒤바뀌었습니다. 우윤근 후보 1.1%포인트 우세에서 정인화 후보 1.9%포인트 우세로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500명 조사라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정도로 크긴 하지만 전체적인 개항성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 선거전 돌입 이후 정인화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한 가운데 20대와 30대, 40대는 우윤근 우세, 50대와 60대는 정인화 우세로 확연한 세대 간 대결의 양상은 각 조사 결과마다 일관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네, 방금 보도해드린 20대 총선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시청자 여러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상공회의소가 20대 국회의원 입 후보자에게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들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에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산업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여수공항의 국제 부정기선 운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비용 항공사 유치와 항공노선 시간 변경 등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건의했습니다. 선거전이 계속될수록 비방과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번 여수 갑에 이어 이번엔 광양 곡성 구례를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자신이 특별 보좌관이라며 교회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개소식 예배를 열거나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밥을 사면서 명함을 뿌리고 다니면 돈을 주겠다는 등 이번 선거 기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들입니다. 전남 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남 10개 선거구에 대한 혼탁 지수를 조사한 결과 광양 곡성 구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 선거 범죄와 신고 건수 등을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혼탁 지수를 매겼는데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는 무려 97점으로 1위였습니다. 이어서 나주 화순과 영암 무안 신안이 혼탁한 선거구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혼탁 지역은 아니지만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순천, 여수 갑과 여수 을 등 광양 곡성 구례를 제외한 전남 동부 지역의 모든 선거구가 혼탁 지역 다음인 관심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유력 입 후보자 예정자가 불출마하거나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대다수 선거구의 혼탁 지수가 늘어난 가운데 광양 곡성 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1차 조사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혔던 여수 갑은 감소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남 10개 선거구의 평균 혼탁 선거 지수는 지난 1차 25.8점에서 1.5배가량 증가한 40.8점으로 나타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나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20대 총선 여수시 을 선거구 후보 토론회가 내일 낮 12시 20분 여수 MBC에서 열립니다. 여수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내일 낮 12시 20분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성훈, 더민주당 백무현,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황필환 후보 등 4명의 후보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토론회에 이어 민중연합당 김상일 후보의 방송 연설회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순천대 교수회가 전체 교수 투표를 통해 박진성 총장 불신임을 결정했습니다. 순천대학교 교수회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총장 신임, 불신임 투표에서 전체의 과반이 넘는 181명의 교수가 참여했으며 불신임 159명에 신임 20명, 무효 2명의 결과로 불신임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순천대 교수회와 박 총장 측은 협의 없이 이뤄진 보직 임명에 대한 사과와 부총장 직선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에 조성되고 있는 순천시의 한국 정원이 다음 주 준공됩니다. 산림청과 순천시는 2016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에 지난 1월 착공한 연면적 1371제곱미터 규모의 한국 정원이 오는 15일 준공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원은 산문 형태의 전축문을 비롯해 한국 전래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어린이 광장 우정의 종, 순천만의 S자 수로를 본떠 만든 물길과 순천 연못 등으로 구성됩니다. 터키 안탈리아 엑스포는 꽃과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192일 동안 열립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재단이 박람회장 주시설인 국제관 활용 방안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박람회재단은 오는 9월 30일까지 박람회장 국제관을 부분 임차해 상업시설과 문화시설로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국제관은 A, B, C, D동 79개 실에 사업 제한이 가능하며 동일 시설에 사업 제한이 경합할 경우 1개 시설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양경제청이 여수 화양복합관광단지 시행자 선정 국제 공모를 통해 중소규모 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어제 마감된 6개월간의 공모를 통해 화양지구가 국내외에 널리 홍보됐다며 대규모 해외 투자 자본 유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대부분 테마마을과 콘도 개발 등 일부 구역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모 사업이 국제적 관심을 기대만큼 끌어모으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난달부터 대규모 보수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업체 대표와 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화재와 유해물질 누출, 폭발 등 정비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고흥 지역에서 생산된 굴이 지리적 표시 수산물로 등록됐습니다. 고흥군은 고흥굴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심의를 거쳐 지난 1일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22호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미역과 다시마, 석류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8종의 지리적 표시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토종 고래인 상괭이가 여수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여수 만성리 앞바다에 설치된 어망 안에서 상괭이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어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상괭이는 몸 길이 1.2m, 무게 15kg으로 해경은 최초 발견자가 소유권을 포기함에 따라 여수시에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표절작으로 연구대회에서 상을 탄 뒤 이를 승진에 이용한 전현직 교사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 연구대회에서 표절 판정을 받고도 전남교원단체 총연합회장 명의의 상장을 받아 승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당시 여수 지역 초등학교 평교사 A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